6일 전이었습니다. 강형원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형원 기자는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AP통신 등에서 일을 하면서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2번 받은 기자이고 백악관 출입을 오래 한 분입니다. 강형원 기자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21일입니다. 어제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했더니 두 대통령이 입장할 때 미국 기자는 일어섰는데 한국 기자들은 앉아 있었다. 그 점을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틀어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공동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양국 정상께서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왼쪽으로 몰려 앉아 있었던 수십 명의 미국 기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자 기자들은 거의 부동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앉아있던 한국 기자들은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야 윤석열, 바이든 두 대통령이 이제 움직임을 정지하고 마이크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추자 미국 기자들은 착석했습니다. 이것을 강형원 기자가 지적한 거죠. 강형원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프레지던트와 프레지던시를 구별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직을 구별한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몰아붙이지만은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존중을 표시한다. 미국 법정 영화를 보면은 판사가 들어올 때 기립하는 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기립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프레지던트와 프레지던시는 다르다는 거죠. 대통령과 대통령직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좀 무례할 정도의 직설적인 질문을 퍼붓는데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심은 잃지 않는데, 한국의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보면은 대체로 질문이 장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질문에 자기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 국가적 예의를 지키는 데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라는 걸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처럼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이건 좀 어렵게 한 이야기고, 쉽게 말하면은 최고 사령관입니다. 커맨더 인 치프입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 국가를 대표합니다. 우리 헌법 66조를 보면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권위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존경심을 표시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할 때는 일어서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왜냐? 대통령은 일어서 있는데 기자가 앉아 있으면은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스스로 의전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전 규칙이라는 게 이럴 경우에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뭐 자율적 규정이지만은 자율적이라도 따라하면은 그게 결국 규칙이 되는 거니까, 요사이 뭐 백악관
백악관 벤치마킹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백악관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려면은 백악관에서 출입 기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취재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고, 이 기자들, 한국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칙 같은 것도 한번 정하는 게 서로가 좋지 않느냐.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견은 좀 죽여야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 하는 것을 과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왜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한국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된 이야기고, 대통령의 권한이 크니까 그게 제왕적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제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한국의 대통령직이 제왕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비상시에. 근데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어마어마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69조는 대통령은 취임의 점하에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 국가를 보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떠나서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또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3조는 선전포고와 강화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휴전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 짓는 거죠.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이야기입니다.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5조 필요한 사항에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6조 내후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흔히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네요.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유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 경비계엄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계엄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은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대권이죠. 이런 대통령이니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지금 주장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했더니 저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시하라고. 제가 문재인 뒤에 대통령이라고 붙여준 거는 대통령직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제84조에 이런 유명한 이런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재직 중에서는 그러니까 반역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면책특권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요 기간에 수사권을 이렇게 중단시키는 거죠. 참 흥미로운 사진입니다. 사진 제가 올려놨습니다만은 두 대통령,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할 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은 예의를 표했고 한국 기자들은 무례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냉담했다.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인으로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